히드로 공항의 넓은 공간에서, 광고는 런던에서, 서울까지의 스카이 항공에서 첫 번째 클래스 비행이 탑승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1등석 승객은 각각 자체 외모로 착륙할 선을 형성하기 시작하지만 모두 고등사회의 독특한 분위기를 발산합니다. 일부는 전화로 사업을 논의했으며 다른 일부는 얼굴을 숨기기 위해 비싼 양복과 선글라스를 입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엘리트 클럽과 같습니다. 승무원인 엠마는 전문적이고 선택적인 미소로 1등석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계급의 주요 위원으로서 부유한 승객, 강력한 기업가 및 유명한 유명인을 다루는 데 익숙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아시아 남자가 작은 배낭과 함께 검은색 스웨트 셔츠와 어두운 청바지를 입고 1등석에 들어 오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 환경에 속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즉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보지 않았으며 고등사회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경비원은 없었고 그들 주위에 열광적 인고문은 없었습니다. 그는 큰 디자이너 여행 가방을 끌지 않고 침착하고 자신있게 걸어 다니면서 때때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호기심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엠마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다. 남자가 안락 의자에 도착했을 때 엠마는 자신이 주변 상황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음료를 요구하고 수백만 달러 음악 계약을 논의하는 동안 그는 배낭을 옆집에 넣고 코트를 벗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엠마는 눈의 모퉁이로 그녀의 부드러운 동료를 보았습니다. 리사는 어깨를 으윽해타여 무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리사는 첫 번째 클래스 승객일 뿐이라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수업의 사람은 그런 옷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무료 경제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까? 리사는 약간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엠마, 별로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일을 해라. 그러나 엠마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계속 관찰하고 첫 번째 수업을 걸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된 고도에 도달하고 식사 서비스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엠마는 그녀의 통로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른 미소로 자리에 다가갔지만 눈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구절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책에서 눈을 들어 올려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은 침착하고 깊다. 망설이지 않고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구절과 정체성 문서를 가져와서 그들을 건네주었다. 엠마는 그 구절을 확인했다. 구절의 이름은 아들 H흥민이었습니다. 친숙한 이름이었지만 그녀는 그녀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정체성을 빨리 바라보았다. 구절과 정보는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그 구절이 경제에서 업데이트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처음부터 1등석에서 구절을 샀다. 엠마는 입술을 물었다. 그것은 그가 그 비싼 통로에 대한 총 가격을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수만 파운드의 비용이 드는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티켓을 반환하는 동안 질문을 숨기려고 노력하면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약간 고개를 끄덕이고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엠마는 서비스 카운터로 돌아와 팔을 건 크로스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승객에 대한 의심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는 1등석에서 보았던 사람들, 귀족이나 할리우드 스타도 없었던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였나요? 리사는 다가와 엠마의 진지한 표현을 보고 다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엠마는 방금 구절을 확인했다. 경제에서 업그레이드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1등석 패스를 샀다고 말했다. 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나요? 리사는 웃으면 서 엠마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다른 승객들과 다르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조용한 여행을 즐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곳에 두십시오. 그러나 엠마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답이 없는 질문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유포되었습니다. 인류 구조를 구매하기 위해 재정 자원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기업가, 귀족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호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침묵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계속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음악. 의심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녀는 가장 먼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비행은 여전히 몇 시간 앞으로 몇 시간을 보냈으며 엠마는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신비한 사람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엠마는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승객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수년간의 승무원으로 일한 후 그녀는 1등석에서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성공적인 기업가, 강력한 정치인, 영화배우 및 청소년.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때로는 옷, 때로는 몸짓과 말로 그들의 위치를 밝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 아들 H흥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너무 침착했다. 표시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엠마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등석 구절에서 수만 파운드를 보낸 사람은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값 비싼 음료, 최고의 서비스 또는 사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엠마는 더 신중하게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안락 의자를 지나갈 때마다 그를 신중하게 보았다. 그러나 아들 에이크민은 때때로 창문을 읽거나 보았습니다. 엠마는 좌절감을 느꼈다. 그녀는 단서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불신만 증가했습니다. 그녀의 동료인 리사는 엠마가 그 승객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승무원을 위한 독점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리사는 농담으로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찰을 돌리고 승객을 보고 있습니까? 엠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리사는 눈썹을 약간 올렸다. 모두가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조용한 비행을 즐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엠마는 입술을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무언가 잘못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직접 체크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음료를 제공할 때 엠마는 안락 의자에 개인적으로 갔다. 무엇을 마시고 싶습니까? 우리는 프리미엄 레드 와인, 특별 칵테일 또는 프리미엄 허브차가 있습니다. 아들 흥민은 올려다보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조용한 호수만큼 침착했습니다. 물만 제발. 감사해요. 엠마는 약간 놀랐습니다. 프리미엄 와인을 거부하는 첫 번째 클래스 승객. 그녀는 다시 물었다. 확실합니까? 우리는 첫 번째 수업을 위해 특별히 제공되는 특별한 와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층민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미소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좋아. 난 그냥 물을 원한다. 엠마는 마지못해 물을 떠났지만 그녀의 불신은 증가했다. 진짜 부자 가이 고품질 서비스를 거부할까요? 도대체 누구였나요? 그녀는 승무원의 공간으로 돌아 오자마자 그녀의 정보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엠마는 임베디드 커뮤니케이터를 데려가서 토지 서비스 팀을 불렀습니다. 나는 인류 승객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들 H층민의 안락 의제에 있는 승객, 그는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승객입니까? 잠시 멈춘 후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몇 초 후 토지 직원은 아니요. 그는 처음부터 직접 1등석 구절을 샀습니다. 업그레이드 기록은 없습니다. 엠마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요청 없음. 정상적인 1등석 구절. 엠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지만 그녀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리사는 분노로 웃었다. 당신은 정말로 쉬어야 합니다, 엠마. 당신은 그를 사기 아티스트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엠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답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직접 행동할 것입니다. 그 순간 첫 번째 수준의 안락 의자에서 아들 H흥민은 그의 책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무원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항상 평온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엠마는 아들 하흥민에 대한 그녀의 불신을 설명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점점 더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1등석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특정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업으로 바쁘거나 부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러한 고정관념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조용히 책을 읽었고 주변 세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엠마는 이러한 생각을 막기 위해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계속했다. 여객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우연히 근처에 한국 승객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낮음에서 연설했지만 서울로 가는 비행 경험이 많았던 엠마는 조금 이해했습니다. 보셨나요? 그게 아들 흥민입니다. 할 수인이 없다. 그는 혼자 날고 보디가드 나 비서가 없습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겸손하지만 나는 그를 여기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엠마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들 H흥민이라는 이름은 이상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축구선수? 유명한 사업가? 그녀는 서비스 카운터에 가서 이름을 검색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몇 초 후에 수많은 차는 기사와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엠마는 눈을 넓혔다. 아들 H흥민은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유명한 잉글랜드 클럽에서 제작한 최고의 축구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일한 항공사 인스카이 이스트 에어웨이스의 주요 주주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한 기사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그녀는 그녀의 머리가 회전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금 비행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을 의심하고 그가 첫 번째 수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구절을 쥐에 깊게 조사한 순간을 기억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마치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강하게 맞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은 떨렸다. 리사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다가갔다. 엠마, 괜찮아? 유령을 본 것 같아. 엠마는 열심히 삼키고 가능한 한 많이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리사,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 믿을 수 없다. 리사는 눈살을 찌푸리고 물었다.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승객. 그 사람? 엠마는 머리를 흔들고 휴대전화를 리세게 건네 주었다. 리사는 화면을 보고 곧 그녀의 눈을 충격으로 넓혔습니다. 아들 흥민, 에스카이 이스트 에어웨이스의 주요 주주 중 한 사람. 리사가 속삭였다. 내신, 엠마, 당신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알아. 엠마는 차가운 땀을 느꼈다. 알아요. 그게 내가 너무 긴장한 이유입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까? 리사는 솔라유에서 아들 H흥민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을 조용히 읽고 있었고 엠마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모르겠지만 그가 알고 있다면. 엠마는 걱정스럽게 삼켰다. 수많은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당신의 마음을 통과했습니다. 아들 헤이크민이 불평하면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발사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승객을 부적절하게 대우함으로써 일자리를 잃은 승무원의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편견 때문에 실수를 했으며 외모에 따라 매우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아들 흥민이가 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녀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고 검소했고 전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그를 1등석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리사는 엠마의 어깨를 약간 쳤다. 엠마, 사과하지 않겠? 엠마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최선의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너무 늦지 않을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엠마는 1등석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아들 H흥민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단지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후회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리사는 엠마가 여전히 주저하면서 속삭였다. 엠마는 열심히 삼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아들 H흥민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외계인으로 보았고 책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엠마는 조금씩 찌르고 목을 곧게 펴고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들 H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명했지만 분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엠마는 손이 땀을 흘렸다고 느꼈지만 침착하게 머물려고 노력했다. 죄송하지만 그녀는 자동으로 물었다. 그러나 곧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 흥민은 몇 초 동안 그녀를 보고 책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아니, 고마워. 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엠마는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더 낮고 성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내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하승민은 계속해서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즉시 응답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계속 관찰했습니다. 반응 없이 엠마는 점점 더 긴장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고 그의 변명이 받아들여질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몇 초 동안 침묵한 후
아들 에이크민은 약간의 머리를 기울여서 말했다. 엠마는 자신의 생각을 읽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질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약간 미끄러뜨렸다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아마도 첫 번째 클래스 승객은 보통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원과 힘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점검하지 않고 급히 판단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이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들 H흥민은 약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엠마는 머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정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편견에 의해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실수를 했고 그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아들 흥민은 잠시 사려 깊은 것처럼 보였고 좋은 대답이라는 약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 한 모금을 잡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만큼 관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엠마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흥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을 다시 열었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엠마는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가 침묵하고 돌렸다. 그녀가 승무원의 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리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구호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엠마는 심호흡을 하면서 긴장이 사라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작합니다.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리사는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실수를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엠마는 1등석 안락 의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들 충민은 여전히 조용히 읽고 있었고 대화는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엠마에게는 그 순간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편견에 의해 절대로 소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다시는 누구도 급히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인류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엠마는 아들 측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서비스 카운터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전시되지 않은 사람, 요청을 한 사람, 마치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안락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엠마는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파커 씨가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불편함이 증가했습니다. 영국 중년 사업가 인 파커 씨는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원했고 아들 흥민이 같은 치료로 그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그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파커 씨는 이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는 엠마에게 약간 돌아서서 말했다. 당신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엠마는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파커 씨의 말로 어느 정도 동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감정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방금 어깨를 이우겟했습니다. 엠마의 미묘한 반응에 직면한 파커는 훨씬 더 거만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CEO 번째 수업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돈이 있다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준이 없습니다. 아들 청민은 아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그의 책을 읽었고 파커 씨의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A 태도는 파커 씨가 더욱 성가시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리사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엠마에게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엠마, 그렇게 보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엠마는 리사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개입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H흥민이 실제로 첫 번째 수업에 속한 사람이라면 상황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의 권위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커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판은 뻔뻔스러웠다. 파르크는 아들 에이크민, 나는 그를 존중한다.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은 여기서 그의 존재가 아니라 첫 번째 수업이 돈과 수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파르크는 말했다. 불가능하다. 나는 내 생각에 틀렸다. 수업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돈이 있으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준이 없습니다. 엠마는 파커 씨, 여기에 멈춰라. 우리는 상업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파커 씨는 마치 기분이 상한 것처럼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는 불만의 표현으로
나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다. 나는 이 사람이 왜 1등석에 앉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 아들 H흥민은 마침내 이 책을 제쳐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논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만약 나의 존재가 불편하다면 나는 단지 여행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커 씨는 코를 골랐다. 여행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이 장소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엠마는 눈살을 찌푸렸다. 현재 불편한 느낌이 생겼습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아들 헤이흥민이 그녀의 태도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파커 씨의 말이 과장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리사는 머리를 흔들어 실망하고 엠마를 보았다. 엠마, 이 부당한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겠습니까? 엠마는 리사를 보고 아들 헨민에게 다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웃으며 책을 다시 열었습니다. 1등석 공기는 여전히 긴장했으며 엠마의 태도는 실제로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커 씨는 무의미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자극의 표현을 보여주었고 자신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얼굴을 돌리고 승무원에게 더 많은 와인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엠마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그녀의 마음에 왔다. 그녀는 아들 H흥민이 화를 내거나 적어도 단단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그의 침착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엠마를 더 화려하게 만든 것입니다. 리사는 그녀 옆에 한숨을 쉬었다. 엠마, 당신 앞에서 일어난 불의를 보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엠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리사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녀는 그런 일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계급의 공기는 마치 칼로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중년의 남자 인 파커 씨는 불행한 표현을 보여주었고 그의 턱을 올렸다. 이 사람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곳은 실제 계급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성공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엠마는 입술을 물고 중립적 인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내면에 난기류가 자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파커가 승무원과 몇 번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아들 H흥민을 공개적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셰흥민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방금 조용히 말했다. 나는 논쟁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단지 내 비행을 즐기고 있다. 엠마는 파커가 아들 흥민의 평온에 더 성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눈썹을 올리고 테이블 위에 와인 한 잔을 단단히 쳤다.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불편한 표현을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평온한 기질을 가진 미국 사업가, 그리고 갈등을 싫어하지만 그녀의 불쾌한 표정을 숨길 수 없었던 중년의 프랑스 여성 캐서린 마크가 있었습니다. 승무원인 리사는 엠마의 소매를 카운터 뒤에서 끌어 당겨 속삭였다. 그러나 엠마는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비행 기간 동안 아들 H흥민을 관찰하면서 그녀는 이상한 것을 느꼈으며 이제 파커가 의심한 의심으로 자신의 의심도 재포장했습니다. 아들 헤이흥민이 왜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그러한 범죄에 직면했을 때 침묵을 유지했습니까? 그녀의 태도는 그녀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엠마는 파커 씨, 진정해주세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친절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들 H흥민에게 돌아와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조용히 하십시오. 다른 승객들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리사는 그녀의 입을 열고 놀랐다. 그들 주변의 몇몇 승객들도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들 H흥민은 엠마를 조용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깊고 알려지지 않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괴롭혔습니까? 엠마는 서둘러 대답했다. 논쟁하고 싶지 않다면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녀는 분명한 자극으로 말했다. 아들 흥민은 파커의 말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금 엠마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침착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진정은 마치 그녀가 도전받는 것처럼 그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엠마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그녀가 깨닫고 아들 H흥민의 뺨을 때리지 않고 세워졌습니다. 다음 순간 1등석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슬랩의 소리는 조용한 공간에서 명확하게 공감했습니다. 리사는 심호흡을 했고 몇몇 승객들은 눈을 넓혔습니다.
마크는 테이블에 와인 한 잔을 꽉 쳤고 캐서린은 입을 가렸다. 아들 H흥민은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리에 앉아 엠마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분노나 놀라움은 없었으며 그에게 독특한 고요함이 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가이 사람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파르크는 말했다. 엠마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해는 그녀를 더욱 방해했습니다. 엠마,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엠마가 깜박거렸다. 그의 손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승객을 때렸거나 오히려 자신이 의심한 사람을 때렸습니다. 아들, 에이크민은 자세를 천천히 곧게 펴고 물 한 잔을 한 모금 마셨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에 무거운 침묵만 맴돌았다. 그 순간 객실 문이 열리고 레이놀즈 선장은 보스 승무원 인 마이클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리사는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엠마는 승객을 때렸다. 레이놀즈 대위는 눈을 좁히고 엠마를 보고 아들 헤이크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실? 아들 흥민은 물 한 잔을 테이블 위에 놓고 머리를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엠마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공공범죄를 겪었지만 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레이놀즈 대위는 확고했다. 엠마, 서비스의 즉각적인 정지. 우리는 착륙 후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엠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은 단단했고 그녀의 심장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멀리 갔고 지금은 돌아오지 않았다. 엠마는 마치 그녀의 영혼이 그녀의 몸을 떠난 것처럼 오두막의 서비스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1등석의 모든 승객의 모습은 그녀에게 고정되었지만 그녀는 얼굴을 용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녀를 침범했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리사는 그녀를 따라와서 서둘러 속삭였다. 엠마, 방금 한 일을 깨달았습니까? 엠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금 카운터에 기대어 심호흡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 승객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계에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인 아들 H흥민이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직? 프로세스?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비행위원회 책임자 인 마이클은 심각한 표현에 접근했습니다. 엠마, 지금 나와 함께 오세요. 선장은 할 말이 있습니다. 엠마는 몸 전체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따라갔고 승객의 불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객실 문이 열렸을 때 레이놀즈 대위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은 감정이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로 결정된 권위가 있었다. 엠마, 당신은 방금 저지른 행동이 당신의 경력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엠마는 질식하고 찌르며 선장, 나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레이놀즈는 눈썹을 약간 올렸다. 당신은 1등석 중반에 승객을 때리고 실수라고 말함으로써 사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심각성을 이해합니까? 승객이 공식 불만에 맞는 경우 우리 항공사는 미디어 스캔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엠마는 머리를 내리고 손을 쥐었다.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큰 실수를 했다. 변명은 없지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서비스에서 정지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엠마는 그녀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꼈지만 감히 경쟁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견뎌야 할 결과였습니다. 오두막을 떠날 때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에 만난 미국 사업가 인 마크였습니다. 마크는 잠시 그녀를 보고 물었다. 엠마는 망설였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마크는 그녀를 비행기의 구석으로 데려갔다. 마크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많은 항공편에서 비행기를 타고 많은 승무원을 만났지만 당신이 한 일을 본 적이 없다. 당신은 승객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의 명예를 부정하게 했다. 엠마는 그녀의 얼굴이 화상을 입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나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기업가들은 이런 종류의 일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말하지만 실제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시, 엠마는 오랫동안 마크를 보았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크는 잠시 사려 깊은 것처럼 보였고, 배우기,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직면한 것에 직면했다고 대답했다. 엠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카운터로 돌아오는 순간 오두막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VIP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유명한 영국 정치인이자 영향력 있는 인물인 찰스 휘트 모어 경의 목소리는 1등석에서 들렸다. 그의 얼굴은 화를 내며 붉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목격했다. 나는 무책임한 승무원을 고용하는 항공사를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즉시 공식 불만을 제출할 것이다. 엠마는 혈액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영향력 있는 승객이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과하기 전에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 흥미는 윗모어 경 진정.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윗모어 경에게 다가갔다. 물론 지금 일어난 일은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만을 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결정을 존중하십시오. 순간적으로 1등석은 침묵했다. 윗모어 경은 여전히 불행해 보였지만 더 이상 토론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리고 다시 앉았다. 엠마는 아들 흥민을 불신으로 보았다. 그녀가 폭행한 사람은 지금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그녀는 자리로 돌아왔을 때 잠시 그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 엠마는 그것이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실수를 직접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기회였고 엠마는 그녀 가히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객실 전화가 울리고 차가운 공기가 첫 번째 클래스를 가득 채웠다. 온보드위원회 수장인 마이클은 서둘러 전화에 대답했고 그의 얼굴은 반대편에서 들었던 레이놀즈 선장의 확고한 목소리로 창백했다. 레이놀즈는 비행에서 즉시 엠마를 제거하여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은 침묵 속에서 심호흡을 한 후 엠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비스 카운터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테이블의 가장자리를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풀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침착하고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지만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무게로 말했다. 선장은 명령을 내렸다. 그 순간 엠마는 그녀의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귀가 터졌고 그녀의 심장은 빨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것을 기대했지만 그 말이 상상했던 것보다 그녀를 더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객실 전체에 버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고 일부 승객은 놀랐고 상황을 조용히 보았습니다. 미국 기업가 마크는 실망한 머리를 흔들었고 프랑스 승객 캐서린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가졌고 곧 눈을 돌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상처를 입은 것은 그의 동료인 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무력감은 그녀의 눈에 분명했습니다. 엠마 리사는 속삭이고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당신은 어떻게 괜찮을까요? 나는 직장을 잃고 매끄럽고 비행기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범죄처럼 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리사는 어깨를 세게 잡았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들 애승민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엠마는 본능적으로 아들 애승민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 화면에 눈을 고정시켰다. 그 무관심한 태도는 그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정치인 찰스 히트는 일어나서 아들 흥민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좌절된 표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씨,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놓아줄 수 있습니까? 승무원이 그를 공격했고 더 심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라면 즉시 고소하겠습니다. 말했다. 아들 H흥민은 윗모어를 천천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침착했다. 윗모어 씨, 우리는 이 질문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더 높일 필요가 없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때로는
모든 것이 형벌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히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은 매우 관대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같은 유명한 축구 선수, 당신이 그것을 통과시키면 사람들이 그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아들 에이특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분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트모르 씨,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트모르는 한숨을 쉬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불만족스러운 태도는 남아 있었다. 이 버즈는 대화를 목격한 승객들 사이에서 재개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 흥민이 매우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침착하고 성숙한 반응에 대한 감탄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에 상관없이 엠마는 수치심이 커지는 것만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은 돌아와서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곧 착륙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가 말했다. 엠마는 심호흡을 하고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몇 분 후 비행기는 인테이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의 트랙에 부드러운 착륙을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놀즈 대위는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그는 엠마를 확고한 표현으로 보고 문을 기다리는 경비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엠마 부인, 나와 함께 오세요. 라고 그는 발표했다. 완투했다. 2명의 경비원이 다가와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협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택시 승객들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상황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마지막으로 엠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엠마, 그녀가 말했다. 엠마는 약한 미소를 강요했다. 감사합니다, 리사. 당신은 내 옆에 머물렀습니다. 리사는 그녀의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엠마는 그녀가 좋아 보일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그녀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갔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바뀌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그녀를 잡았습니다. 엠마 목소리가 말했다. 그녀는 멈추고 돌았다. 아들 승민은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에이크민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의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침착하고 가장 작은 교반에 흔적 없이 그는 비행 내내 반응하지 않았으며 분노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그 사실은 엠마가 더 유죄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머리를 천천히 기울였다. 엠마는 아들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부 첫 클래스 승객들은 숨을 멈추고 반응을 기다렸다. 과거에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파르카조차도 미묘한 표정으로 그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업가 마크 이는 엠마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기를 넘어서 지적했다. 프랑스 사업가 캐서린은 마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목격한 것처럼 머리를 약간 흔들었다. 바행기는 여전히 목적지로 가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속삭임이 없었고 편견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침묵의 반사 시간이었습니다. 엠마는 나머지 비행 기간 동안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며 첫 번째 계급 사일런트, 아들 에이층민 및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것이 유명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편견에 의해 얼마나 소비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다. 개인의 평가 패턴을 쉽게 왜곡할 수 있고 얼마나 큰 오류가 이어질 수 있는지. 비행기는 여전히 날고 있었지만 엠마에게는 이 비행기가 여행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엠마는 그녀의 선택에 대한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마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엠마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엠마는 비행기에서 천천히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너무 무거웠고 부끄러움은 그의 몸 전체를 덮었다. 첫 번째 수업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에솔라유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무관심한 외모와 동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마치 그녀가 처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아들 A층민은 그녀의 바로 뒤에서 비행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걸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축하하지 않았으며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침묵 속에서 길을 걷는 한 사람만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멈췄다. 엠마는 공항 밖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과 아들 에이크민이 만났다.
분노도 없었고 그의 눈에는 조롱이 없었지만 사려 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조용히 말했다. 이 기억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엠마는 입술을 움켜쥐고 감정을 통제하려고 노력했다. 아들 흥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엠마 자신이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복수를 하거나 그녀를 모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리사는 부드럽게 엠마의 팔을 가져가서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엠마라고 말했습니다. 엠마는 심호흡을 했다. 이천의 차가운 공기는 깊이 침투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공항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 H흥민은 멀리서부터 검은 채 조용히 들어갔다. 차문이 닫힐 때까지 그녀의 눈은 마치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영하는 것처럼 여전히 사려 깊었습니다. 비행은 끝났지만 엠마에게 주어진 교훈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엠마, 아들 흥민 및 비행기에서의 사건은 항공업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편견, 오만 및 인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깊은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는 단순히 당신의 행동 애주의를 기울이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성취입니다. 인간의 오류는 끝이 아니지만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편견의 벽, 역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편견. 처음부터 엠마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쏜 흥민을 다루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녀는 그를 외모로 판단하고 그가 경영진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편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 더 큰 문제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 기원 및 직업과 같은 가시, 요소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밝히지 않습니다. 또한 파커는 아들 H흥민을 멸시했습니다. 그는 아들 흥민이 경영진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그가 생각한 부유한 사람의 전형적인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편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고이 표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명의 침묵의 힘, 아들 H흥민의 태도. 그러나 이 이야기는 편견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관용과 침착입니다. 아들 흥민은 부당하게 대우받았지만 화를 내거나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조용히 보고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점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는 자신을 목소리를 높이고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 H흥민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진리가 마침내 계시되었을 때 그를 멸시한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존재는 대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류 및 책임. 역사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책임입니다. 엠마는 실수를 했고 가격을 지불했다. 그녀는 그녀의 직업을 잃었고 세상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류는 귀하를 정의하지 않고 어떻게 능가하는지를 정의합니다. 엠마는 도망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고 그에게서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 아닌가? 아들 H흥민은 엠마를 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해하고 변화할 기회를 주었다.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아들 H흥민은 엠마에게 교훈을 주었지만 그녀는 또한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지만 이러한 실수를 인식하고 바꿀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6.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때때로 가장 끔찍한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엠마 가히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결코 그녀의 결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그녀는 반영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변화할 기회가 있었고 이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류는 끝이 아니지만 더 나은 미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